해철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필리핀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거기까지 가서 찾는다고 돈을 돌려줄까?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돈이 다 우리 돈이잖아. 와인을 마셔? 지금 와인을 마셔? 직접 가서 찾아옵시다. 우리가 직접 가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대 아니야. 이깟 사기꾼 하나 못 잡겠어? 2024년 여름,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던 8월 초순, 해철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정 씨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학병원 로비에 차가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정 씨. 에어컨 바람이 셔츠 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은 멈출 줄 몰랐죠. 아내의 수술 일정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 노원구에 사는 정해철 씨의 사연입니다. 40년 우정을 나눈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당당히 복수한 충격과 분노의 이야기입니다. 위암 3기.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정 씨에게는 다행히 개돈을 탈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부어온 2억이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로도 충분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도 될 터였습니다. 병원을 나선 정 씨는 개주인 김도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원역 근처에 번듯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도식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유독 크게 보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끼리 만든 개모임. 매달 166만 원씩 10명이 모여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김 씨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부동산 일이 잘 되어 여의도에도 지점을 낸다고 자랑하던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죠.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개원인 박종태에게 연락했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터져 나온 말이 정 씨의 발을 묶어버렸어요. 해철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노원역 앞 커피숍에 개원 5명이 모였습니다. 박 씨, 최 씨, 한 씨, 오 씨, 그리고 정 씨. 모두 66세의 노인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18살 고등학생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김도식이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부동산 사무소도 문을 닫았고 집에도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갯돈 10억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도식이 일주일 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기록만 확인됐을 뿐 행선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죠. 경찰은 민사 문제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자의 피해 상황이 공유되었어요. 박 씨는 손자 대학 등록금이 날아갔고 최 씨는 노후 자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한 씨는 아파트 전세 자금이었고 오 씨는 아들 결혼 자금이었죠. 그리고 정 씨는 아내의 생명이 걸린 수술비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퇴근 시간에 인파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 씨는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5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던 시간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관으로 때로는 해외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죠. 은퇴한 지 10년. 그동안은 평범한 노인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정해철이 되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수첩을 꺼냈어요. 해외 정보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 10년 만에 펼쳐본 그 페이지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아내. 정 씨는 조용히 수첩을 펼치고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추적. 이번엔 국가가 아닌 가족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정 씨가 꺼낸 낡은 수첩에는 빛바랜 잉크로 적힌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던 정보원들의 연락처였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세계에서는 한 번 맺은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걸었어요. 6년 전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후임자를 소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행히 후배의 아들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행이었습니다. 8월 3일 오후 2시 비행기였네요. 김도식의 행선지가 확인되었어요. 필리핀이라니. 정 씨는 예상 밖의 목적지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높이처로는 너무 가깝고 은신처로는 너무 뻔한 곳이었죠.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어요. 국정원 시절 배운 추적 기술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식의 SNS 계정부터 찾기 시작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카카오 스토리까지. 대부분의 60대가 그렇듯 김 씨도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설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일과 핸드폰 번호 조합. 세 번째 시도 만에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틀 전 올라온 사진.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의 석양을 배경으로 젊은 필리핀 여성과 함께 찍은 김도식의 모습이었죠. 와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100만 불의 야경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이막. 요즘은 살만 난다. 사진에 달린 글귀가 정 씨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어요. 댓글에는 현지 교민들의 축하 인사가 달려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남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식 형님, 마닐라 카지노에서 또 뵙겠습니다. 카지오. 정 씨는 즉시 마닐라 카지노 VIP 회원들의 정보를 알아볼 방법을 떠올렸어요.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던 옛 동료가 있었죠. 지금은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쪽 인맥은 여전히 탄탄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 씨는 다시 개원들을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출력한 사진들과 추적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필리핀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 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어쩔 건데?
거기까지 가서 찾는다고 돈을 돌려줄까? 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간 국정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 씨가 전직 검사였다는 사실, 한 씨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것, 박 씨가 세무서에서 일했다는 경력. 각자의 전문 분야가 하나씩 공유되었어요.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필리핀 현지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도식이 마닐라, 파사이 지역의 고급 콘도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지 필리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그것도 일주일 전에 말이죠. 한국의 부인과 자식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 씨는 결심했어요. 직접 필리핀으로 가서 김도식을 찾아내기로.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죠. 저녁 무렵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돈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정 씨의 노트북 화면에는 김도식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서재로 들어온 것이었죠.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가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카이에서 마닐라로 이동한 흔적이 보였어요. 배경에 찍힌 건물들, 간판의 글씨, 심지어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의 날짜까지. 정 씨는 국정원 시절 훈련받은 대로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동료인 강 씨로부터 추가 정보가 도착했어요. 김도식이 머물고 있는 콘도는 마닐라, 베이 지역의 최고급 주거단지였습니다. 월세만 3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김 씨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한국인 사업가로 행세하며 현지 상류층 모임에 출입하고 있었어요. 주입 무역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말이죠. 강 씨가 보내온 사진 속 김도식은 명품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개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오전 10시 다시 모이기로 했죠.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노원구의 한 식당 별실. 5명이 모두 모였을 때 정 씨는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김도식의 현지 생활, 재혼한 필리핀 여성,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상. 태블릿 화면에 뜬 사진을 본 박 씨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저 돈이 다 우리 돈이잖아. 와인을 마셔? 지금 와인을 마셔? 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더 화나는 건 저 롤렉스 시계 말이야. 내 전세금으로 산 거 아니야. 최 씨가 법적인 문제를 짚었어요. 필리핀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민사 문제로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한 씨는 자금 추적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국내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해외 송금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정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찾아옵시다. 우리가 직접 가는 겁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6세의 노인들이 필리핀까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정 씨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오 씨가 먼저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아들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돈 없이는 약속한 신혼집도 마련할 수 없었죠. 박 씨도 손자의 미래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 씨는 필리핀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일주일 후 출발하는 마닐라행 직항편. 5명 모두의 여권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죠. 강 씨로부터 또 다른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김도식이 재혼한 여성의 신상이었어요. 28살의 마리아 산토스. 마닐라 근교 출신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김 씨를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미 필리핀 현지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도식과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이것은 필리핀 법으로도 불법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도식이 속았다면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면 마리아와 협상을 할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 씨의 핸드폰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어요. 강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닐라의 한 카지노 CCTV 화면이었죠. 김도식이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칩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입니다. 3시간 동안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네요. 정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친구들이 피같이 모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다니. 이제는 단순히 돈을 찾아오는 것을 넘어서 김도식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오래된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필리핀 이민국, 현지 경찰, 심지어 카지노 관계자까지. 3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하나둘 작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김도식이 다음 주 토요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인 사업가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했죠. 정 씨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그때까지 필리핀에 도착해서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2주 후로 미뤄졌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어요. 노원구의 작은 사무실. 한 씨가 운영하던 세무상담소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지인들 일을 봐주던 곳이었죠. 이곳이 이제 작전본부가 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마닐라 지도가 붙어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김도식의 일정과 동선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 씨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먼저 자신의 계획을 꺼냈어요. 검사 출신답게 법적인 접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필리핀 현지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는데 김도식의 중혼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라 중원에 엄격합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한 씨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은행원 시절 인맥을 동원해서 김도식이 필리핀으로 송금한 경로를 찾아냈죠.
홍콩을 거쳐 필리핀 현지 은행으로 들어간 돈이 8억 5천만 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의외의 재능을 보였어요. 세무서에서 일하며 익힌 문서 분석 능력으로 김도식의 SNS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죠. 카지노 출입 시간,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즐겨 찾는 레스토랑까지 파악했습니다. 오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연극을 좀 했습니다. 대학 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오 씨를 바라봤죠. 40년을 알고 지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오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필리핀에서 김도식에게 접근할 때 연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죠. 정 씨가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사업가 모임에 잠입해서 김도식에게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투자자를 찾는 김 씨에게 큰 물고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저는 일본에서 온 제1교포 사업가로, 최 씨는 변호사로, 한 씨는 투자 전문가로 위장합니다. 그때 박 씨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 자식을 만난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설마 때리기라도 할 건 아니잖아. 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력은 필요 없었어요. 김도식의 약점은 이미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도박 중독, 불법 중혼, 그리고 투자 사기 전력. 이 모든 것을 엮으면 충분한 압박이 될 터였습니다. 강 씨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어요. 김도식이 최근 또 다른 한국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돈을 모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여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항공권도 예약했죠. 5일 후 출발. 각자 준비할 것들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최 씨가 한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대 아니야. 이깟 사기꾼 하나 못 잡겠어?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어요.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아직 남아 있었죠. 소형 녹음기, 위치 추적기, 그리고 위조 명함들. 10년 만에 다시 꺼내든 도구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조심해요. 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술비를 되찾아오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출발 이틀 전 5명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인천공항 근처 호텔이었죠. 최종 점검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위장 신분과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식의 한국 부인으로부터였죠. 남편이 필리핀에서 재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정 씨 일행이 필리핀에 간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식 부인이 제공한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가 떠나기 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마저 들고 갔다는 것이었죠. 이제 김도식을 찾는 것은 단순히 개원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쳐왔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입국장을 벗어나자 동남아 특유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폐 속까지 파고들었죠. 5명의 노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항 밖에는 강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정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준비해둔 봉고차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 씨는 최신 정보를 전달했죠. 김도식이 어제도 카지노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돈을 좀 땄더군요. 3천만 원 정도? 박 씨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 돈이면 손자 한 학기 등록금이었죠. 한 씨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여정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숙소는 마카티 지역의 한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김도식이 머무는 파사이 지역과는 차로 30분 거리.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위치였죠. 짐을 풀자마자 정 씨는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저녁. 마닐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한인 사업가 모임. 김도식이 참석한다는 그 자리에 잠입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강 씨가 이미 참가 명단에 가짜 이름들을 올려놓았죠. 다음 날 아침 정 씨와 최 씨는 현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필리핀 법률로 김도식을 압박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의했죠. 중온거는 확실한 카드였지만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흥미로운 정보를 전했어요. 김 씨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필리핀 금융당국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한편 박 씨와 한 씨는 김도식의 동선을 파악하러 나섰어요. 파사이 지역의 고급 콘도 앞에서 잠복하며 그의 일과를 관찰했죠. 오전 11시쯤 김도식이 젊은 필리핀 여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게 마리아인가 봐. 한 씨가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28이라기에는 더 어려 보이는 여성이었죠. 김도식은 비싼 외제차에 그녀를 태우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오 씨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어요. 한인 사업가 모임에서 큰손 투자자 역할을 하기 위한 연기 연습이었죠. 거울 앞에서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도식이 자주 가는 카지노에서 정 씨 일행을 미리 만나게 된 것이었죠. 강 씨의 제보로 카지노 동선을 파악하러 갔다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김도식은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마리아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앞에는 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정 씨는 일행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김도식이 올인을 했고 단번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마리아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김도식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정 씨는 이때다 싶었어요. 오 씨에게 신호를 보냈죠. 오 씨가 자연스럽게 김도식 옆자리에 앉으며 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운이 없으셨네요. 저도 방금 1,000만 엔 정도 잃었습니다만. 뭐 투자금 생각하면 푼돈이죠. 김도식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1,000만 엔이라면 한화로 1억이 넘는 돈.
오 씨의 명품 정장과 시계를 다시 한 번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죠. 일본에서 오셨나 봅니다. 도쿄에서 왔죠. 필리핀 진출 알아보러.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오 씨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사업차 마닐라에 들렀죠. 혹시 이쪽 사정 잘 아시나요? 김도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었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 씨와 나머지 일행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오 씨가 김도식과 나눈 대화를 전달했어요. 토요일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죠. 김도식은 오 씨를 큰 투자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최 씨는 법적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한 씨는 가짜 투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김도식의 비리 증거들을 파일로 정리했죠. 그날 밤 정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김도식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40년 우정을 배신한 친구.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죠. 토요일 오후 5시. 샹그릴라 호텔 앞에 5명이 모였습니다. 각자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꼭 기업 임원들 같았죠. 오 씨는 특히 더 신경을 썼어요. 일본에서 온 큰손 투자자라는 설정에 맞게 최고급 브랜드로 전신을 무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벌써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의 정기 모임. 그 중심에 김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죠. 오 씨가 먼저 다가갔어요. 김도식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습니다. 그때 카지노에서 뵀던 분 오셨군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 씨와 나머지 일행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김도식은 아직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입을 열었죠. 도시가 오랜만이야. 김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 씨를 바라봤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박 씨, 한 씨, 최 씨까지 모두가 거기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마리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김도식의 팔을 잡았어요.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도식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최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김도식 씨의 필리핀 법률 제349조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중훈 혐의죠. 마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도식이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그녀가 따귀를 날리려는 순간 정 씨가 막아섰습니다. 잠깐, 아가씨!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우리와 대화를 해보시죠. 한 씨가 태블릿을 꺼내 김도식의 한국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부인과 두 자녀,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까지. 마리아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정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리고 마리아 씨, 당신도 이미 결혼한 상태 아닌가요? 로드리고 산토스 씨가 당신 남편이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강 씨가 찾아낸 정보였죠. 마리아도 김도식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두 사기꾼이 서로를 속인 셈이었습니다.
김도식이 마리아를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배신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마리아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핸드백을 집어들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김도식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주변 한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김도식이야? 갯돈 떼먹고 도망쳤다던데. 중음까지 했다니 쯧쯧. 김도식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죠. 정 씨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더 망신당하기 전에. 호텔 라운지의 구석 자리. 6명이 마주 앉았어요. 김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10억이야.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10억. 어디 있어? 김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지노에서 대부분 잃었어. 2억 정도 남았는데. 한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김도식의 필리핀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죠. 3억 2천만 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식은 놀란 표정으로 한 씨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내 계좌를?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잊었나? 내가 뭘 하던 사람인지. 그리고 한 씨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야.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야? 최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도식이 한국에서 저지른 사기 전력, 필리핀에서의 불법 투자 모집, 그리고 도박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 자료를 필리핀 이민국과 한국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 김도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추방되고 한국에서는 구속될 것이라는 걸. 그때 오 씨가 연기를 그만두고 진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시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니? 각자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야. 해철이는 아내 수술비, 나는 아들 결혼 자금. 김도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처음엔 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정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은 됐고 남은 돈 당장 돌려줘. 그리고 한국집 팔아서라도 나머지 변제. 박 씨가 김도식의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도망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김도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마닐라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김도식과 5명의 개원들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김도식은 초췌한 모습이었죠.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가 퀵퀵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 씨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각서, 변제 계획서, 그리고 재산 목록. 김도식이 서명해야 할 문서들이었죠. 오늘 중으로 3억 2천만 원 송금. 나머지는 한국집 처분해서 6개월 안에 변제. 동의해. 김도식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리아였습니다. 김도식이 전화를 받자 영어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언가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도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마리아가 자기 남편이랑 같이 온대. 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정 씨와 일행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죠. 그때 강 씨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리아와 그녀의 진짜 남편이 카페로 오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10분 후
마리아가 건장한 필리핀 남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로드리고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You marry my wife, you pay me 5 million peso. 김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마리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마리아가 차갑게 웃으며 쏘아붙였어요. 멍청한 놈아! 여기 필리핀이야! 돈 주던지 아니면 경찰 불러! 황당한 요구였지만 필리핀에서는 이런 식의 협박이 종종 있다고 했어요. 김도식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태연하게 일어섰어요. 유창한 영어로 로드리고에게 말했죠. 당신이 진짜 마리아의 남편이라면 당신도 공범이야. 중훈 사기. 필리핀 법으로 5년 이상 징역이지. 로드리고의 기세가 한풀 꺾였어요. 최 씨가 꺼낸 것은 필리핀 경찰청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어제 변호사를 통해 미리 연결해둔 인맥이었죠. 한 통화만 하면 당신들 둘 다 감옥행이야.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마리아와 로드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낀 듯했죠.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카페를 떠났습니다. 김도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정 씨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착각하지 마. 우리가 너를 도운 게 아니야. 우리 돈을 찾으려는 거야. 한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우고 김도식 앞에 놓았죠. 이제 실제로 송금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도식이 천천히 로그인을 했어요. 계좌에는 3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씩 회원들의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기 시작했죠. 각자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분배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박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손자 등록금은 해결됐네. 오 씨도 안도했고 한 씨와 최 씨도 긴장이 풀린 듯했죠. 하지만 정 씨만은 여전히 김도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6억 8천만 원 잊지 마. 6개월이야. 김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에 돌아가면 가족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다만 우리가 필리핀까지 와서 널 찾았다는 건 비밀로 해. 네 체면도 있고. 그날 오후 김도식을 공항으로 데려갔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는 정 씨가 미리 예약해뒀죠. 일방 통행표였습니다. 다시는 필리핀에 오지 못하도록. 출국장 앞에서 김도식이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친구들을 바라봤죠. 정말 미안했어. 40년 우정을 내가 다 망쳤네. 박 씨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우정? 그런 건 네가 갯돈 들고 도망간 순간 끝난 거야. 김도식은 쓸쓸한 표정으로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는데. 정 씨가 오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친구는 친구고 돈은 돈이야. 그걸 구분 못한 게 김도식의 실수지. 마닐라의 뜨거운 태양 아래 5명의 노인들이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죠. 40년 우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다니. 강 씨가 준비한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정 씨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비야. 이제 걱정 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5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복수였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각자의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정 씨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박 씨의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정 씨의 아내가 무사히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순조로웠죠. 병실에 문병원 개원들이 모두 모였을 때 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식이 집을 팔았대. 경매로 넘어갔다더군. 최 씨가 덧붙였어요.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김도식은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변제했어요. 매달 4천만 원씩 나눠서 보냈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김도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해철아, 그리고 친구들아.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다. 횡령 혐의로 6개월형을 받았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왜 그랬을까? 왜 40년 우정을 돈 때문에 버렸을까? 욕심이 나를 삼켜버렸구나. 마리아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사라졌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던 것 같아. 나도 결국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셈이지. 정말 미안했어. 특히 해철이 재수 씨 수술비까지 건드린 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어. 출소하면 택시 운전이라도 계속하면서 열심히 살 거야.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혹시라도 길에서 만나면 모른 척 지나가줘.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일 것 같아. 옛 친구 김도식. 정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이었죠. 이듬해 여름, 노원구의 한 카페. 4명의 노인이 모여 앉았습니다. 김도식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죠. 새로운 계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뉴스 봤어? 박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는 기사였죠. 그 중에 마리아와 로드리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네. 한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원역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김도식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 씨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필리핀까지 가서 돈 찾아온 거 생각하면 대단하지 않아? 66세의 말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앙금이 사라진 듯했어요. 몇 달 후 정 씨는 우연히 김도식을 만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였죠.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김도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도식은 슬픈 미소를 지었고 정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택시는 천천히 지나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죠.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평온한 노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 속에는 젊은 날의 김도식도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18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구나. 정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앨범을 덮고 불을 끄자 여름밤의 정막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노원구에 사는 정해철 씨와 그의 친구들이 겪은 일입니다. 논 앞에서 무너진 우정, 그리고 정의를 찾기 위한 노인들의 분투. 때로는 사이다 같은 복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끝에는 때론 씁쓸함이 남기도 하나 봅니다.